이번 주 언제였습니까? 화요일 날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하나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지난달 25일 날 이화영 씨 이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 부인이 왜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뭐 이른바 부부싸움을 해갖고 그날 재판이 안 됐죠. 파행. 그리고 지난 8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느닷없이 김형태라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 저 안 맡을게요. 사임계 던지고 법정을 퇴정하는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역시 재판 파행. 8월 22일 날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일정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2일 날 재판이 진행된다면 거의 한 달째 이화영 씨의 재판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김형태 지금 변호사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들어보시죠. 법조는 시험 잘 봐갖고 공부 잘해갖고 이런 친구들한테 전부 넘어가서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도 철저히 자제를 해야 되고 칼자루 거 있으면 집어넣어놓고 안 써야지. 막 먼지털이식으로 뭐 인디안 기우제 하듯이 너 죽을 때까지 내가 판다. 사법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8일 날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김형태 변호사가 다소 느닷없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7일 날 이화영 씨가 본인의 변호인한테 내가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까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혼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뜻을 전달받은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이화영 씨의 부인 백모 씨한테 저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저 이화영 씨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아세요. 전달을 했는데 정작 이화영 씨가 8일 날 재판에 나가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나 그래서 저 김형태 변호사랑 재판 안 받을래요. 저 서민석 변호사랑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저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변 창립 멤버. 이재명 대표랑은 인연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 선거법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그때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변호사입니다. 김형태 변호사가. 그리고 지금 최근의 스탠스를 보면 이화영 씨의 부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또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글쎄요, 서정옥 변호사님, 1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제 이거 이화영 부지사도 좀 답답한 게요. 네? 오락가락합니다. 본인이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잖아요. 예. 본인 혼자 나가면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김형태 변호사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 징계하고 아마 수사까지 받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 막 난리친 거. 예. 예. 저도 이게 변호사 제가 20몇 년 동안요. 예. 기피 신청서 한 번도 못 내봤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이게 판사한테 진짜 불만이 있어도 기피 신청 내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예. 매를 더 버는 거죠. 허허. 따라서는 상의도 안 하고 이게 기피 신청을 했다. 이거는 이게 피고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이런 이게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변호사법의 징계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상의도 안 하고 증거 인부서라든지 또 이렇게 의견서를 내면요. 이 자체도 이게 저는 증거인멸 행위도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경우에 따라 이게 사무소 위조까지도 피고인 이름을 쓰면 함부로 상의 없이 이런 게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기 발등만 찍은 거예요. 허허. 오히려 이분이 의견서를 보면 예. 뭐라 하냐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이게 보고했고 그다음에 부지사 퇴임할 때 또 보고했고 예. 두 번 보고했다는 걸 의견서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김영태 변호사가 자책골을 넣은 셈이다. 그렇죠. 자기 발등 찍고요. 거기 가장 심한 거는요. 이화영 부지사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회유 협박 때문이다. 예. 이러면서 이게 세 가지 들잖아요. 예. 뭐냐면 이게 그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한 거. 예. 그다음에 그 김용 통해서 돈 준 거. 예. 그다음에 이해찬 사조직 지원해 준 거. 이거 폭로하겠다 해서 협박당했다. 이거는요. 조폭이 어떻게 부지사를 협박합니까? 아하. 이게 팩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자기 발등만 찍었다고 봐요. 근데 김영태 변호사가 지난 화요일 재판에서 이른바 좀 좌충우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정옥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재판의 그 판사한테는 판사 공정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체인지 교체할래요.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검사한테는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당신이 변호사야. 막 검사와 고성 설전을 벌이고 그리고 증거 부동의 의견서 뭐 이런 것도 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이라는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피고인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증거 부동의 의견서 뭐 이런 거 내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거 채택 안 됐죠. 그래서 저렇게 막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김영태 변호사는 나 이제 변호 안 맡아요. 사임계 던지고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날 재판 역시 파행을 겪었던 것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막바지 몸부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 깡패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깡패의 보스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뭐 보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한 장관이 얘기하는 보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일컫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저 부하는 이화영 씨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요지는 이거죠. 사법 방해들 하지 마십시오. 김유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보스가 누굽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해찬 대표라 그러고 허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손절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스입니까? 이렇게 상하 관계가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까 김기현 대표가 저런 식으로 그 얘기하시는 거 보스 뭐 영화 얘기 꺼내면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지난번에 밥 먹자 만나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대표의 좀 품격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대변인들이 할 얘기는 대변인들에게 조금 맡겨놓고 대변인 논평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정말 그 여야가 만나기도 어렵고 뭐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협치는 물 건너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까지는 뭐 진술이 번복됐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예. 재판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7월 25일 날 이제 부부싸움 소위 그 사단이 네, 있었고요. 8일 날 우리가 그 이화영 부지사 입만 보고 있었는데 또 이제 파행을 됐고. 예, 변호사의 예. 어떤 이것 때문에 또 돌발 행동 때문에 또 이렇게 22일로 2주가 미뤄졌어요. 그런데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결론은 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7월 21일이었던가요?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는 진술 달라진 거 없다. 법정에서 내 의견을 소신껏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술에 기대어서 22일 날은 명확하게 이전 부지사가 예. 본인의 소신껏 얘기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하신 미약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아하. 뭐 양쪽 누구에게 회유당하고 할 만큼 예. 공직도 충분히 거친 분이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있는데 어느 쪽에 휘둘려서 뭔가 진실을 피해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조금 이 김형태 변호사는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줄 때 예,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에서. 네, 예. 그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화영의 지금 그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지금 입장이 극과 극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의 그런 변호인으로서 김영태 변호사가 맞냐? 맞지 않죠. 그래서 가짜 변호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은 동료 변호사들에게 네. 김영태 변호사가 사실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변호사들은 스스로 자정을 해가지고 이 변호 업무를 하지 않아요. 어허. 이 무대에 서지 않아요, 법정에. 예. 근데 이분은 서가지고 지금 뭐냐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하고 상관없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증거 부동의서 내지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화영의 그 생각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이 그 김영태 변호사는요. 예. 증거 인멸죄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영태 변호사가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그렇죠. 이건 어. 검찰에서 아마 수사할 거예요. 증거 인멸죄로. 어허.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되니까 딱 사임하고 가버리잖아요. 예. 왜 가버렸겠어요? 자기도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수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변호사법 아마 개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어허. 그래서 김영태 변호사가 그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게 그 전체 변호사들에게 저는 못할 짓을 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씨 재판은 8월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그날 뭐 이화영 씨가 어떤 증언을 내놓게 되는지 좀 날짜가 남았으니까 22일이면 열흘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